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병기입니다. 한준호 단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 누구보다 정치검찰의 악행을 밝히고 진실 규명을 위해 애써오신 분들이 모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법과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믿고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과 민주 세력에 대한 검찰의 폭압은 정말 심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나아가 기소의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형태 등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는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그 고통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뉴스타파 등 언론인, 건폭몰이를 당한 노동자 등 수많은 국민에게 부당한 피해와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로운 비판을 억압하는 폭거입니다. 이제는 검찰의 자성과 결재 해지가 필요합니다.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검찰은 내란 수계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한 기획, 표적, 조작 수사에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십시오. 완전한 악패천산을 약속하고 정치 사건을 전수조사해서 결자 해제하십시오. 검찰의 자성을 기대하면서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책의 일환으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내 조작 수사 등 패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치 탄압이 희생양이 된 모든 피해자의 명예를 하루속히 회복시켜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입니다.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가 검찰의 자성과 결재 해지를 이끌어내고 검찰개혁의 몰골을 터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흑역사를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출범하는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의 단장을 맡게 되신 한준호 최고위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지난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이어서 이번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의 단장을 맡게 된 한준호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당시 검찰독재대책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셨던 의원님들 중심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국민의 뜻으로 국민 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갓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정치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얼마나 억지였는지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계자들이 진상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는 진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라고 사실관계를 밝혔고, 또 KH그룹 전 부회장이 용산과 배상윤 회장은 논의가 다 됐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도 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과연 검찰의 공소 사실은 어디서부터 진실이고 어디까지 날조된 것인지 반드시 밝혀야 되겠습니다. 지난 4월 재판부가 검찰을 향해서 객관적 사실로 공소 사실을 정리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것은 검찰의 기소가 매우 모호하고 억지스러웠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죽이기, 민주진영 말살하기란 결론을 정해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되겠습니다. 정치검찰과 끈끈한 커넥션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감시와 비판도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정치검찰과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만한 정황들을 저희가 봐왔습니다.
지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갖은 의혹을 뒤집어 씌우고 고발하고 검찰은 고발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하고 국민의힘은 이것을 받아서 후보자를 피의자로 호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을 대거 고발했다고 합니다. 수사, 기소 권력을 등에 업고 민주진영을 겁박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라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오늘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공식 출범하게 됐습니다. 정치검찰의 생리와 의도를 가장 정확히 꿰뚫고 계신 분들을 TF 부단장과 위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는 정치검찰과 그 커넥션의 행각에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의혹과 혐의를 날조하는 정치검찰의 억지 수사, 한 사람의 삶과 가족의 행복을 빼앗고 민주진영을 와해시키는 조작 기소에 빠르고 강력하게 맞서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벌이고도 무사태평한 검찰의 무소불위를 확실하게 끝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TF를 지지하고 이끄는 큰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아까 소개해서 빠졌는데 허영 정책수석님 참석하셨습니다. 허영 정책수석님 모두 발언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즉각 재수사뿐만 아니라 사실상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에 대한 기소 또한 조작 기소가 의심되는 것이 아닌지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최문순 전 지사는 지난 21년 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의 큰 숙제였던 알펜시아 매각을 성사시켰고 당시 매각 가격도 최선의 가격이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알펜시아를 매수한 기업이 바로 KH였고 검찰은 이 알펜시아 매각에 대해 입찰 담합이라고 하는 혐의로 최문순 전 지사에게 대해 23년 7월 단 한 번의 소환 조사를 하고는 2년간 아무 연락도 없다가 대선을 3일여 앞둔 시점에 전격 기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당초 배상윤 회장의 귀국 이후 수사가 더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입장이었던 것과는 달리 대선을 앞두고 전격 기소를 했고 또 배상윤 회장이 인터뷰를 통해 귀국 의사를 밝힌 시점에 기소 사실을 또 언론에 흘렸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배상윤 회장 측을 회유하려 했다는 녹취록도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KH그룹에 대해 여러 건의 별건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목적의 조작이 의심되는 사실이 점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최문순 전 지사에 대한 사건 또한 같은 맥락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 다음은 저희 TF 부단장 최기상 의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제 위원님들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표 의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위원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이른바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하는 이화영에 대한 수사와 재판, 그리고 대선 자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있습니다. 이들 재판의 공통점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가 어떻게 유효하게 작동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외형상은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결국 본질은 같습니다.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검찰이 원하는 사실, 실제와 전혀 다른 거짓말을 하는 김성태, 유동규, 그들의 이러한 거짓 진술에 근거하여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을 합니다.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과 면밀히 비교해 보면 그들의 진술이 거짓인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에는 눈을 감고 그들의 거짓 진술만 옳다고 밀어붙이며 수사하고 기소하였습니다. 억지 기소를 위해 검찰이 정교하게 짜맞춘 증거들, 그렇게 트럭으로 물량 공세하듯 제출하는 증거 기록 앞에서 법원도 이를 바로잡지 못합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사법제도의 현실, 검찰의 조적수사, 기소, 유죄 판결이 가능한 슬픈 구조입니다. 검사들은 전 정권 내내 정적 죽이기에 올인했습니다. 객관적 증거에도 배치되는 진술만을 가지고 제대로 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엮고 죄를 만들어냈습니다. 쌍방울이 자기 사업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나 검찰은 이를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할 돈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창조해냈습니다. 최근 배상윤 KH그룹 회장 본인이 대북 송금은 사업상 비밀리에 추진한 일이며 경기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검찰 기소의 핵심 전제는 없었습니다. 배상윤의 말은 이를 다시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은 더 황당합니다. 유동규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뜯어낸 돈을 자기가 모두 써버리고는 그것을 김용에게 줬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유동규는 이재명의 정치자금으로 김용에게 돈을 줬다고 그렇게 검찰이 원하는 거짓말을 해주고 검찰은 수사를 해나가면서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임에도 김용에 대해 기소와 재판을 밀어붙였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시작했던 것이고 그 결론대로 기소하였던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구글 타임라인이 새로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동규가 김용에게 돈을 줬다는 그 일시, 그 장소에 김용은 없었습니다.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돈을 주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사람이 그 장소에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가장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그 구글 타임라인조차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다른 재판에서 유효한 증거로 쓰이는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증거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작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한 것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사법부만으로는 이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TF는 이러한 검찰의 조작수사를 낱낱이 밝혀내고 무고한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겠습니다.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박선원 의원이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선원입니다.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를 발족하였습니다.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네 글자는 함께 사용돼서는 안 되는 글자 아닙니까? 검찰은 정치와 무관하게 법대로 추상 같은 사법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정치검찰입니다. 정치검찰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조작기소라는 말도 함께 쓰여져서는 안 되는 말이죠. 기소는 확실한 증거에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어떠한 조작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치, 검찰 세력이 모든 것을 조작해서 자신들이 지목한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려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일, 여자로 남자를 바꾸는 일만 빼고 다 할 수 있다. 산 사람을 죽음으로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검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씨에 대한 소위 대북 송금 사건은 완전한 증거 원칙에서 거꾸로
뒤집어 놓은 판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국정원 문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가 부양 목적으로 북한과 사업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김성태와 공작원으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국정원 문건에 박혀 있습니다. 그 이후 모든 문건에서도 동일한 입장이 견지되고 있습니다. 증거입니다. 국가 권력기관 중에 정보기관이 그 수많은 정보가 단 한치도 서로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고 유지되어 온 국정원 문건, 즉 김성태가 주가 조작, 주가 부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19년 7월 마닐라에서 열린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북한과의 경기도 공동행사에 리오남은 오지 않았다. 수십 명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국정원 직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는 배척하고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서서 꿰어 맞추기로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를 한 것입니다. 조작 기소는 조작 기소에 머물지 않습니다. 조작 기소는 증거 없는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발인 조작 기소를 자행한 정치검찰에 대한 징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전체 주요 정치 사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는 모든 것을 근본에 입각해서 제대로 이 문제를 파보겠습니다. 제대로 파서 더 이상 검찰이 국민을 위협하지 않고 검찰이 국민을 보호하는 정상적인 기관, 아니 그 검찰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입각한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양분남 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정치인 관련 사건 수사와 기소를 보면서 저희 민주당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이 증거가 조작돼서 기소된 건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배모 씨의 언론 진술은 이러한 우리 합리적 의심이 실질, 진실에 아닌가 하는 그 경계까지 왔습니다. 만약 배상윤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쌍방울 대북 사건의 유죄로 인정된 증거는 매우 상치된 반대된 증거로서 이것은 법리적으로 재심 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당연히 무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국기문란의 행위며 정적을 수사를 통해서 제거하는 사법살인의 실행의 착수 행위에 해당되고 이것은 반인륜적, 반문명적 처사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의심이 되는 사건들을 철저히 해부함으로써 관련 피해자들의 누명을 벗김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또한 검찰이 특정 정권의 전유물, 사회멸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 또한 검찰 개혁의 명분과 동력,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래 쌍방울 대북 사건의 시작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검찰은 김성태 회장의 주가 조작 혐의 수사에 집중했습니다. 이후 김 회장이 귀국하자 주가 조작 수사는 흐지부지 됐고 돌연 대북 송금 사건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오로지 김성태와 김성태 일당의 진술에 의하여 기소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성태의 진술과 배치되는 여러 물증이 있습니다. 검찰이 500만 불이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할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기소하였지만
쌍방울 측이 만든 IR 자료에 500만 불이 1억 달러 광물 채굴 등 사업권 계약의 계약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성태가 거짓말을 했고 배상윤의 말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상윤의 말이 진실이라면 이 사건은 조작 기소일 것이고 조작 기소의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작 기소의 증거가 대장동 사건에서도 폭로되었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핵심이며 사업 설계자인 정영학은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으며 검찰 조사 때 검사가 조작된 증거를 들이대고 신문을 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폭로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적정 택지 평가 금액이 평당 1,500만 원을 상회하는 대장동 토지를 평당 1,400만 원으로 낮춰서 평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정영학은 평당 1,500만 원이라는 엑셀 파일 자료를 만든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엑셀 파일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3월 11일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평당 1,400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성 분석을 한 엑셀 파일을 제출받은 검찰에서 그 누군가가 해당 파일에 평당 1,500만 원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여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별도로 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출력한 자료로 추정되며 증거순변 704번 수사보고서는 이와 같은 출력물을 바탕으로 마치 피고인이 평당 1,500만 원으로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했던 것처럼 기재한 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영학은 2021년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가 증거순번 705번 사업성 분석 계획서 시뮬레이션 엑셀 파일 출력물을 제시하면서 정영학의 평당 1,500만 원으로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했음을 전제로 질문했고 정영학은 2015년 2월경 대장동 택지의 예상 분양 가격을 평당 1,500만 원으로 사업성을 분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검사가 제시하는 자료를 신뢰한 나머지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되었고 법정에서도 잘못 증언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순번 704번에서 평당 1,5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이익 배분 비율이 성남도시개발공사 39.4%, 민간 사업자 60.5%가 되어 실제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부당하게 적게 배분받게 됨에도 의도적으로 평당 1,4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50.08%, 민간 사업자 49.91%로 공평하게 배분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수사 보고했습니다. 정영학은 아무리 곱씹어봐도 자신이 평당 1,500만 원으로 계산한 기억이 없어 검찰에 제출한 USB를 다시 살펴봤고 평당 1,500만 원으로 사업성 분석을 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증거수번 705번, 증거수번 704번은 검찰이 정영학에 제출한 엑셀 파일에 평당 1,500만 원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해 별도로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 그 결과물을 출력한 자료임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조작된 수사로 있지도 않은 범죄를 만들어낸 것은 사법의 정의와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을 보면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다수 의견에 대하여 대법원의 확장 해석이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에 기반한 정치 조작 기소와 법원의 확장 해석이 결합하면 완벽한 검찰 독재가 구축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정치 검찰에 의해서 큰 위기를 맞았으나 국민에 의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조작 기소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으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의 발대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1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자를 제외한 모든 분들께서는 이석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회의 후 필요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발대식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이건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대식을 위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의 단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준호 의원이십니다. 이어서 TF 부단장입니다. 최기상 의원이십니다. 안 오셨나? 다음으로 TF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입니다. 김기표 의원이십니다. 박선원 의원이십니다. 양분함 의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TF 대변인을 맡게 된 이건태 의원입니다. 다음은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발대식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병기입니다. 한준호 단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 누구보다 정치검찰의 악행을 밝히고 진실 규명을 위해 애써오신 분들이 모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법과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믿고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과 민주 세력에 대한 검찰의 폭압은 정말 심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나아가 기소의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형태 등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는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그 고통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뉴스타파 등 언론인, 건폭몰이를 당한 노동자 등 수많은 국민에게 부당한 피해와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로운 비판을 억압하는 폭거입니다. 이제는 검찰의 자성과 결재 해지가 필요합니다.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검찰은 내란 수계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한 기획, 표적, 조작 수사에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십시오. 완전한 악패청산을 약속하고 정치 사건을 전수조사해서 결자 해제하십시오. 검찰의 자성을 기대하면서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책의 일환으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내 조작 수사 등 패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 된 모든 피해자의 명예를 하루속히 회복시켜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입니다.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가 검찰의 자성과 결재 해지를 이끌어내고 검찰 개혁의 몰골을 터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흑역사를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출범하는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의 단장을 맡게 되신 한준호 최고위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지난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이어서 이번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의 단장을 맡게 된 한준호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당시 검찰독재대책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셨던 의원님들 중심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국민의 뜻으로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갓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정치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얼마나 억지였는지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계자들이 진상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는 진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라고 사실관계를 밝혔고, 또 KH그룹 전 부회장이 용산과 배상윤 회장은 논의가 다 됐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도 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과연 검찰의 공소 사실은 어디서부터 진실이고 어디까지 날조된 것인지 반드시 밝혀야 되겠습니다. 지난 4월 재판부가 검찰을 향해서 객관적 사실로 공소 사실을 정리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것은 검찰의 기소가 매우 모호하고 억지스러웠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죽이기, 민주진영 말살하기란 결론을 정해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되겠습니다. 정치검찰과 끈끈한 커넥션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감시와 비판도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정치검찰과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만한 정황들을 저희가 봐왔습니다. 지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갖은 의혹을 뒤집어 씌우고 고발하고, 검찰은 고발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하고, 국민의힘은 이것을 받아서 후보자를 피의자로 호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을 대거 고발했다고 합니다. 수사, 기소 권력을 등에 업고 민주진영을 겁박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라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오늘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공식 출범하게 됐습니다. 정치검찰의 생리와 의도를 가장 정확히 꿰뚫고 계신 분들을 TF 부단장과 위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는 정치검찰과 그 커넥션의 행각에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의혹과 혐의를 날조하는 정치검찰의 억지 수사, 한 사람의 삶과 가족의 행복을 빼앗고 민주진영을 와해시키는 조작 기소에 빠르고 강력하게 맞서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벌이고도 무사태평한 검찰의 무소불위를 확실하게 끝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TF를 지지하고 이끄는 큰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아까 소개해서 빠졌는데 허영 정책수석님 참석하셨습니다. 허영 정책수석님 모두 발언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북송금 의혹 사건 즉각 재수사뿐만 아니라 사실상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에 대한 기소 또한 조작 기소가 의심되는 것이 아닌지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최문순 전 지사는 지난 21년 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의 큰 숙제였던 알펜시아 매각을 성사시켰고, 당시 매각 가격도 최선의 가격이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알펜시아를 매수한 기업이 바로 KH였고, 검찰은 이 알펜시아 매각에 대해 입찰 담합이라고 하는 혐의로 최문순 전 지사에게 대해 23년 7월 단 한 번의 소환 조사를 하고는 2년간 아무 연락도 없다가 대선을 3일여 앞둔 시점에 전격 기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당초 배상윤 회장의 귀국 이후 수사가 더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입장이었던 것과는 달리 대선을 앞두고 전격 기소를 했고, 또 배상윤 회장이 인터뷰를 통해 귀국 의사를 밝힌 시점에 기소 사실을 또 언론에 흘렸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배상윤 회장 측을 회유하려 했다는 녹취록도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KH그룹에 대해 여러 건의 별건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목적의 조작이 의심되는 사실이 점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최문순 전 지사에 대한 사건 또한 같은 맥락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 다음은 저희 TF 부단장 최기상 의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제 위원님들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표 의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위원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이른바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하는 이화영에 대한 수사와 재판, 그리고 대선 자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있습니다. 이들 재판의 공통점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가 어떻게 유효하게 작동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외형상은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결국 본질은 같습니다.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검찰이 원하는 사실, 실제와 전혀 다른 거짓말을 하는 김성태, 유동규, 그들의 이러한 거짓 진술에 근거하여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을 합니다.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과 면밀히 비교해보면 그들의 진술이 거짓인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에는 눈을 감고 그들의 거짓 진술만 옳다고 밀어붙이며 수사하고 기소하였습니다. 억지 기소를 위해 검찰이 정교하게 짜맞춘 증거들, 그렇게 트럭으로 물량 공세하듯 제출하는 증거 기록 앞에서 법원도 이를 바로잡지 못합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사법제도의 현실, 검찰의 조작수사, 기소, 유죄 판결이 가능한 슬픈 구조입니다. 검사들은 전 정권 내내 정적 죽이기에 올인했습니다. 객관적 증거에도 배치되는 진술만을 가지고 제대로 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엮고 죄를 만들어냈습니다. 쌍방울이 자기 사업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나 검찰은 이를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할 돈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창조해냈습니다. 최근 배상윤 KH그룹 회장 본인이 대북 송금은 사업상 비밀리에 추진한 일이며 경기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검찰 기소의 핵심 전제는 없었습니다. 배상윤의 말은 이를 다시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은 더 황당합니다. 유동규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뜯어낸 돈을 자기가 모두 써버리고는 그것을 김용에게 줬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유동규는 이재명의 정치자금으로 김용에게 돈을 줬다고 그렇게 검찰이 원하는 거짓말을 해주고 검찰은 수사를 해나가면서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임에도 김용에 대해 기소와 재판을 밀어붙였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시작했던 것이고 그 결론대로 기소하였던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구글 타임라인이 새로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동규가 김용에게 돈을 줬다는 그 일시, 그 장소에 김용은 없었습니다.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돈을 주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사람이 그 장소에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가장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그 구글 타임라인조차